서울 한복판 고급 빌딩 회장실. 재산 5천억 원의 재벌 회장이 거울 앞에 섭니다. 명품 양복을 벗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기 시작합니다. 비서가 깜짝 놀라 물어봅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이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며느리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시간이야. 안녕하세요.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드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삼성그룹보다 큰 대한물산. 그 정점에 선 강철민 회장, 72살. 평생을 기업 경영에 바친 그에게는 단 하나의 후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아들 강준혁. 35의 준혁은 아버지가 원하는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영에는 관심 없고 미술에만 빠져 지내는 아들. 그런 아들이 최근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박수진, 29살. 직업은 동사무소 주무관. 첫 만남에서 회장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차분한 말투,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태도.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봐온 눈이 있었습니다. 돈을 보고 접근한 여자인지,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여자인지,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비서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우리 집안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회장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들을 꺼냅니다. 30년 전 공장을 돌아다니던 시절 입던 옷들. 때 묻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혹시라도 알아보시면 어떡하십니까? 회장이 웃습니다. 30년 전 내 모습이야. 누가 알아보겠어? 그렇게 회장은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나섭니다. 목적지는 박수진이 근무하는 마포구청. 오전 10시 구청 민원실. 회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엽니다. 복도에는 여러 민원인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물어봅니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회장이 준비한 대로 대답합니다.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3번 창구로 가세요.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3번 창구. 바로 박수진이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는 회장. 수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회장이 의자에 앉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모니터를 보며 말합니다. 신분증이랑 전입신고서 작성하셨나요? 회장이 서류를 내밉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깔끔한 업무 처리, 친절한 말투. 하지만 회장이 보기엔 너무 기계적이었습니다. 서류에 이름이 잘못 적혀 있네요. 다시 작성해 주세요. 수진이 서류를 돌려줍니다. 회장이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글씨를 잘 못 써서요. 어디가 틀렸나요? 수진이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요. 이 칸에 주소를 쓰셔야 하는데 이름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다음 민원인을 부릅니다. 회장이 구석 의자에 앉아 다시 서류를 작성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냉정한 그녀의 모습. 혹시 이 여자가 정말 돈만 보는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회장은 다시 창구로 갑니다. 이번엔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서류 다시 가져왔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 네, 잘 작성하셨네요.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수진이 시계를 힐끗 봅니다. 점심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의 표정이 살짝 변합니다. 그건 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회장이 일부러 답답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게 다리가 불편해서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수진이 잠시 망설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수진도 가방을 챙깁니다. 회장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역시 냉정한 사람인가? 그런데 수진이 가방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복지과에 연락드릴게요. 수진이 전화를 겁니다. 복지과 김주무관님? 저 박수진인데요. 지금 민원인 한 분이 계신데 다리가 불편하셔서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2층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회장이 놀라서 묻습니다. 점심시간 아닌가요? 괜찮아요. 조금 늦게 먹으면 되죠. 수진이 회장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회장의 걸음을 배려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장이 물어봅니다. 공무원 생활 힘들지 않으세요? 수진이 웃습니다. 힘들죠. 근데 누가 편한 일만 하고 살아요? 그럼 왜 이 일을 하세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좋아요. 작은 일이라도요.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합니다. 수진이 복지과 담당자에게 회장을 인계하고 내려갑니다.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건가?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회장은 더 낡은 옷을 입고 다시 구청을 찾습니다. 이번엔 다른 용무로 왔습니다. 수진의 창구 앞에 앉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회장이 준비한 서류를 꺼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요. 수진이 서류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이건 고용센터에 가셔야 해요. 여기서는 안 돼요. 회장이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용센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길도 헷갈리고요. 수진이 종이에 약도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새 정거장 가시면 돼요. 271번 타세요. 회장이 약도를 받아들고 일어서려다 비틀거립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회장이 손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수진이 재빨리 창구 밖으로 나와 회장을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초콜릿 바였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당 떨어지셨나 봐요. 회장이 초콜릿을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물 한 컵도 따라줍니다. 천천히 드시고 좀 쉬다 가세요. 회장은 의자에 앉아 초콜릿을 먹습니다. 그녀를 지켜봅니다. 수진은 다른 민원인들을 대하면서도 가끔 회장을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수진이 다가옵니다. 좀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고용센터 혼자 찾아가실 수 있겠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어지러우시면 바로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회장이 구청을 나섭니다. 차 안에 앉아 생각합니다. 단순한 친절일까, 진심일까? 수요일, 회장은 이번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점심시간에 구청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갑니다. 수진이 자주 가는 식당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서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식당 구석에 앉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문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동료 직원과 함께 들어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척합니다. 수진과 동료가 옆 테이블에 앉습니다. 동료가 말합니다. 수진아, 요즘 너 왜 이렇게 바빠?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수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공무원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수진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예전에 도움받았던 적 있어. 우리 엄마가 아프셨을 때. 동료가 놀라며 묻습니다. 그랬어? 응. 그때 구청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거든. 복잡한 서류도 다 챙겨주시고 병원비 지원도 신청해 주시고 그분 덕분에 엄마 수술 잘 받으셨어. 회장이 귀를 기울입니다. 수진이 계속 말합니다. 그때 생각했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누군가 힘들 때 도움되는 사람. 동료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됐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 많이 버는 일은 아니지만 보람은 있어.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 목요일, 회장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합니다. 구청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퇴근 시간 오후 6시. 직원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수진도 보입니다. 회장이 일부러 힘들게 기침을 합니다. 수진이 걸음을 멈춥니다. 회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가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냅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회장이 마스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신 건가요? 저 같은 사람한테. 수진이 빙그레 웃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친절한 게. 그리고는 가볍게 인사하고 떠납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금요일 저녁, 회장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내내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회장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준혁이 어리둥절해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수진 씨 말이다. 결혼해라. 아버지가 허락한다. 준혁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요? 아버지, 갑자기 왜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진짜 귀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 내가 그걸 알고 있었구나. 다음 주 일요일, 회장은 정식으로 수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회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수진 씨, 혹시 이번 주에 민원인 중에 다리 불편한 노인 기억나세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네, 기억나는데요. 왜요? 회장이 웃습니다. 그게 접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눈이 커집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보는 사람인지 진심인지. 수진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조금 화가 난 표정입니다. 저를 시험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회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제게 아들은 전부니까요. 수진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준혁 씨를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 돈이나 지위는 관심 없어요. 회장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압니다. 이번 주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당신은 진짜더군요. 수진이 조금 긴장을 풉니다. 그럼 이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회장이 크게 웃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며느리 어디서 또 구하겠습니까? 준혁이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석 달 후, 화려한 결혼식장.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합니다. 준혁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립니다. 하객들 사이에 앉은 회장.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옆에 앉은 비서가 속삭입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며느리 얻으셨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였어. 진심 말이야. 피로연이 끝나고 회장이 수진을 조용히 부릅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아버님. 두 사람이 조용한 테라스로 나갑니다.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봉투를 열어봅니다. 구청 근처 그 작은 식당 건물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묻습니다. 이건 왜요? 회장이 따뜻하게 웃습니다. 내가 자주 가던 그 식당. 주인 할머니가 건물주한테 밀려날 뻔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건물을 샀다. 할머니 평생 장사하실 수 있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회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을 배웠으니까. 이제 나도 베풀어야지. 수진이 회장을 꼭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 만나서 행복해요. 회장도 며느리를 토닥입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한다. 1년 후, 수진과 준혁은 여전히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구청에서 일합니다. 회장이 물어봅니다. 그만두고 편하게 지내지 그래. 수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버님, 전 이 일이 좋아요. 계속하고 싶어요. 회장이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느 겨울 저녁, 회장은 다시 한번 그 구청 앞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이번엔 말끔한 양복 차림입니다. 퇴근하는 수진이 회장을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회장이 웃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하려고. 수진이 옆에 앉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내가 참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몰랐더라. 수진이 조용히 듣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친절한 게 당연하다는 것. 내가 그걸 가르쳐 줬어. 수진이 회장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님도 충분히 따뜻한 분이세요. 회장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요. 돈과 지위로는 사람의 진심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진심을 알아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당신. 그 마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여는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